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서울이의 월급 받는 알짜 상가에 투자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상가 투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투자에 속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고요. 그 어려운 이유는 그 상가는 진짜 상권이 변화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죽은 상가를 또 살리는 것은 또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분야로 이제 손꼽히고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잘못 투자하면 상가집 된다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위험한 좀 투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조금 그냥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동산 투자에 속하는 분야가 이 상가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공부를 잘 한다면은 어려운 만큼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잘 투자하셔야지 좀 재미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 내용들은요. 1. 알짜 상가의 기준. 2. 알짜 상가 접근법. 3. 직관적인 상권 분석의 방법. 4. 보증금의 기준. 5. 알짜 상가의 매입 핵심 전략. 6. 백전백승 알짜 상가 전략. 7. 상권 생애 주기. 이 7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알짜 상가의 기준. 알짜 상가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자. 우선 나는 매매 가격이 10억 원 미만의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근래 분양하는 1층 상가들의 가격이 대략 10억 언저리에서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단 알짜 상가의 첫 번째 기준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원 미만. 그러니까 상가 가격이 진짜 좋은 데는 몇십억도 하고 또 뭐 규모가 좀 작고 입지가 안 좋은 것은 몇 억도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10억 원 미만의 상가 중에서 알짜를 이제 골라내야 한다. 그래서 10억 원 미만의 상가를 주로 이제 투자 대상으로 참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짜 상가 전국법. 10억 미만의 상가, 1층 상가를 우선, 지상층은 목적성이 강한 업종을 우선으로 선택할 것. 최적의 가성비, 경매로 매입. 업종 분석을 통해 매출액, 임대료, 유추. 대기업, 임차인 접근 유치. 자신이 창업할 수 있는 컨텐츠 접목. 1년에 상가 2개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알짜 상가를 접근하는 법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10억 미만의 상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1층 상가를 우선적으로 봤다는 거죠.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쭉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1층 상가. 2층, 3층, 4층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1층에 상가하는 게 실패할 확률이 적죠. 물론 그만큼 비쌉니다만 어쨌든 간에 실패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층 상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지상층은 이제 목적성이 강한 업종을 우선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가는 분명히 어떠한 상점, 어떠한 가게가 이점할 수 있다, 혹은 이점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상가에만 투자를 했다는 거죠. 여기는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누가 봐도 편의점이야. 여기는 누가 봐도 빨래방이야. 이런 식으로 확실한 것들 위주로 했다는 거죠. 최적의 가성비, 경매로 매입. 이분은 이제 상가를 일반 매매나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이제 싸게 구입하는 목적을 많이 싸게 매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또 업종 분석을 통해서 매출액, 임대료, 유추. 그러니까 업종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파리바게트나 카페 이런 것들의 매출액을 통해서 대략적인 뭔가 임대료를 유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면 여기 임대료가 얼마다, 적정 임대료가 얼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권리금 이런 것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 이 책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대기업들의 임차인을 적극 유치했다. 대기업 임차인이라는 건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이디야,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은행, 은행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또 자신이 창업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정보.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 진짜 내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는 내가 뭘 하면은 될 것 같다. 라는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상가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년에 상가 2개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요. 1년에 2개씩. 그러면은 5년이면은 10개고요. 20년이면은 이제 20개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목표를 정해서 상가를 투자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직관적인 상권 분석의 방법. 1. 상가 중개를 가장 많이 하는 중개사를 활용. 2. 권리금으로 A, B, C급을 임대료로 나눈 수치로 A, B, C급 라인을 분석. 3. 유명 프랜차이즈의 입점 위치를 체크하라. 4. 핵심 동선을 파악하라. 이제 직관적으로 막 어렵게 막 이것저것 막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상가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분들을 찾아가서 뭐 조언을 듣는 거죠. 그래서 상가 중개를 가장 많이 하는 중개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리금으로 A, B, C급, 그 A, B, C급을 임대료로 나눈 수치, 이걸로 이제 A, B, C급 라인을 뭐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권의 그런 뭐 A, B, C급은 권리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센 곳이 상권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뒷부분에 나오지만 권리금이 떨어지는 상권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유명 프랜차이즈의 이적 위치를 체크하라. 유명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이제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디야, 뭐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들, 뭐 스타벅스가 있는지 없는지, 뭐 파리바게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프랜차이즈들을 확인을 통해서 이 상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업들에서 다 상권 분석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만 확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핵심 동선을 파악하라. 그 점포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출퇴근 길이 어떻게 되는지, 버스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지 이 상권에서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쓸 것인지 쓰지 않을 것인지가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동선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창업을 해보려고 이제 친구랑 같이 뭐 상권 분석 해본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하고 주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봤고요. 사실 핵심 동선은 이제 다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자신이 진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밤에 내내 뭐 한 4-5시간을 계속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자기 눈으로 직접 파악을 하는 거니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 실제로 자기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고, 제 개인적인 경험상 주말과 평일, 오전, 오후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의 기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장사를 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 적정한 임대료를 고민해보자. 내가 부담스럽다면 임차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할 때 보증금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는 보통 임대료나 관리비를 미납했을 경우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명도소송 기간까지 고려한 금액이다. 명도소송이 길어지면 최대 1년 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보증금은 3,600만 원이 적정하다. 월 임대료가 200만 원인데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상식적으로 보증금의 비중이 월세를 기준으로 적정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보증금의 기준은 일단 두 가지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임대료나 관리비 미납했을 경우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이 명도소송 기간까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는 경우 플러스 월 임대 그 명도소송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아서 명도소송까지 갔을 때의 그 비용, 이것까지 보증금에 포함되어야지 조금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상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 길어지면 1년이 넘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월세 200만 원을 받는다면은 보증금은 3,6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월세 200만 원이면 1년 임대료가 2,4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금 명도소송 비용 이런 거 생각해서 1,200만 원을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200만 원에 3,600만 원 정도가 적당하고, 월 임대료가 200만 원인데 보증금이 1억인 경우가 있다. 월 임대료가 200만 원인데 보증금이 1억인 경우에는 지나치게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보증금을 좀 낮추고 임대료를 조금 올리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가의 보증금은 월세 미납과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이때 명도소송의 비용까지 고려해서 1년 플러스 알파, 왜냐면 명도소송이 1년 넘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플러스 알파의 금액으로 보증금을 정하는 게 좋고, 월세 200만 원인 경우에는 한 3,6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받는 게 좋다. 월세 200만 원에 보증금 1억은 너무 많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짜 상가 매입 핵심 전략. 1. 1층 상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업종을 선별한다. 3. 우량 임차인을 우선으로 선택한다. 4. 매수 대기 업종을 살핀다. 5. 권리금이 형성된 물건인지 파악한다. 그러니까 알짜 상가를 매입하는 핵심 전략. 무조건 이제 1층이죠.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잘 되는데 2층부터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업종을 선별한다. 내가 어느 업종의 상가를 매입할 것인지, 어느 업종에 가게가 들어올 만한 상가를 투자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사전에 고려하셔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우량 임차인을 우선으로 선택한다. 뭐 임차인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 수익률 면에서도 별로 안 좋고요. 결국 임차인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우량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매수 대기 업종을 살핀다. 뭐 매수 대기 업종이라는 것은 그 상가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가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간이 없어서 이제 입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카페를 하고 싶은데 카페할 공간이 없어서 이제 카페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점포가 나오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 매수 대기 업종을 살펴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뭔가 점포라든지 가게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권리금이 형성된 물건인지 파악한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있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이제 권리금이 있으면 이제 부담스러워서 권리금이 없는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점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권리금이 형성된 상가를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상권이 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권리금이 아주 빡센 곳은, 권리금이 아주 센 곳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가 투자하실 때는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백전백승 알짜 상가 전략. 1. 언제나 1층 상가를 예의주시하라. 2. 2층 이상 지상층을 매입한다면
업종에 더 주목하라. 어떤 업종인가에 따라 매각이 쉬워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3. 상가 투자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올리는 비결은 매입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4. 매입하려는 상가의 업종 분석을 통해 매출액, 임대료를 유추하라. 임대료는 매출액이 20%가 넘으면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2017년 평균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은 약 17% 정도. 5번째, 대기업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우량 임차인이 될 확률이 높다. 6. 6번째, 시장에서 인기 있는 블루칩의 입지를 선점하라.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아니라 시장에서 매도가 잘 되는 물건을 고른다. 7번째, 매입부터 매각까지의 투자 로드맵을 그려라. 고수는 매각까지의 금액과 기간을 예상하고 매입한다. 그래서 이제 백전백승 알짜 상가 투자 전략. 첫 번째, 이제 1층 상가. 1층 상가를 예의주시하라는 것은 가급적 1층 상가에 투자를 하고 1층 상가에 투자를 못하더라도 1층 상가에 들어오는 업종들을 잘 파악을 해야지 업종이나 이제 그런 장사가 잘 되는지 파악해야지 2층 상가나 3층 상가를 투자할 때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층 상가 이상을 매입한다면은 업종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1층에 부득이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2층이나 3층, 4층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때는 내가 여기 어떤 업종의 상가를 점포를 입점시킬 것인지 어떤 업종이 장사 잘 될 것인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2층에 카페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카페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다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싸다고 2층 상가 사시면은 잘못하면 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층 이상의 지상층을 매입한다면은 여기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장사 잘 되겠다. 이거를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상가 투자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올리는 비결은 매입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게 사라는 이야기죠. 상가 투자 자체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 부동산을 그냥 부동산에 사는 방법, 분양받는 방법, 경매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경매로 사는 것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번째, 매입하려는 상가의 업종 분석을 통해서 매출액 임대료를 유추하라.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매출액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 만약에 뭐 1억이라고 하면은 20%면은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니까 이거를 12로 나눠주면은 매달 임대료가 나오겠죠. 뭐 한 180만 원 나오나요? 네. 대략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지. 너무 많이 받으면 이제 임차인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너무 어려워지면은 결국 가게가 망하게 되고 그러면 제 상가도 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매출의 20%가 적정하다라는 겁니다. 대기업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우량 임차인이 될 확률이 높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대기업 임차인이라는 거는 은행, 뭐 파리바게트, 뭐 이디야, 뭐 스타벅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은행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많이 선호를 하죠. 은행 같은 경우 한 번 들어오면 거의 안 나가니까. 또 대형 슈퍼마켓, 뭐 GS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홈플러스 뭐 있죠. 이스플레스 뭐 이런 것들 한 번 들어오면 거의 10년, 20년 정도 장기가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여섯 번째, 시장에서 인기 있는 블루칩의 입지를 선점하라.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시장에서 인기 있는 블루칩의 입지를 선점하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왠지 이 점포 끌려 이런 게 아니라 임차인이 많이 찾는 점포를 투자하라는 거죠. 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평짜리라고 칩시다. 이 좁은 데서 너무 뭘 하겠어라고 상가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면 5평짜리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그런
좋아하는, 선호하는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7번째, 매입부터 매각까지의 투자 로드맵을 그려라. 그러니까 투자할 때 벌써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매각을 하겠다라는 거를 다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내가 이 상가를 투자를 해서 1년 있다가 어떤 업종을 유치해서 매각을 해야겠다. 이런 투자 로드맵을 다 세우셔야지 살 때 사려고 하는 시점에 파는 전략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투자의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 때는 내가 이것을 팔 때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인지를 다 세워놓으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상권 생애주기, 상권 형성 시기, 공실상가가 많음, 성장기, 1층 상가 위주로 이점 완성, 관리금이 형성되는 시기, 안정기, 상권의 기틀이 잡히는 시기, 구매력 있는 고객 확보, 상권의 정점, 하락기, 중심 상권의 이동이나 상권의 소멸, 공실상가가 증가, 업종의 변동이 잦아짐. 그러니까 상권에도 생애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도입기에는 상권이 막 형성되는 시기라서 이제 공실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가 막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성장기로 이제 성장기로 이제 들어가면은 1층 상가부터 쭉 다 이제 점포들이 입점이 됩니다. 1층 상가부터 쭉 비어있던 상가들이 차기 시작하고 이제 권리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안정기에는 이제 상권이 이제 기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들이 장사 잘 되기 시작하고요. 구매력 있는 고객들이 이제 많이 상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상권의 정점입니다. 뭐 이때 같은 경우 이제 권리금도 많이 이제 붙어 있고 2층, 3층도 다 차 있는 거죠. 이제 하락기에는 이제 상권이 소멸되는 시기로 공실 상가가 증가하고 업종의 변동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권이 점점 이제 하락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짜 상가에 투자하라. 네, 서울이의 월급 받는 알짜 상가에 투자하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상가 투자는 진짜 어려운 투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아직 상가 투자는 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상가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꼭 보시거나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은 아마도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네. 꿈꾸는 자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교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저와 같이 매일매일 성장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목의 성장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꿈을 이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서울이의 월급 받는 알짜 상가에 투자하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